국토개입법 좀 남았습니다. 국토개입법 끝내고 개발 정비 이런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인데 그죠?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도시공객 시설 파트는 세 가지 논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도시공객 시설의 일반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출제됐죠. 그죠? 공동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역시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논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한번 이론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반시설이 관리교로 결정 고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관리교로 결정되면 도시공객 시설이 되고, 이를 진짜로 설치하면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논점이 있죠. 그죠? 일반론, 그 다음에 광역시설, 공동구, 이거 있는데, 한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봅시다. 첫 번째, 개념이죠. 도시공객 시설 1안, 뭐 중에서? 기반시설이죠. 수십 가지 기반시설인데 그 중에서 관리기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의 종류가 여러분들 한번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환경기초, 보건위생 이렇게 쭉 나누면서 각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한번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글자 한 글자 의미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만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뭐로 결정해 줘야 됩니까? 관리계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한 40~50개 됩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객관식 문제풀이 하면서 하나만 딱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달리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게 사회복지시설. 요 하나는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은 우리 공부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요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누구 정한다?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한다.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죠? 그죠? 그렇지. 잘한다, 이제.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또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합니다.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국가 관리하면 중앙관세에 장애하고, 지자체 하게 되면 뭘 한다? 조례로 관리하는 사항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우리가 이제 공부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타당성 검토가 몇 년으로 알고 있냐면 5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이건 5년이고 몇 년입니까? 3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되죠. 그러면 시설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안 할지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를 반영을 하게끔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효 규정인데 도시공객 시설이 관리기로 결정 고시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없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 법적 구속력은 상실해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뭐 중에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역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든지 2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일반적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도시공객시설의 일반적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광역시설도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시설은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2 이상의 시군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근데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돼서 둘이 막 싸우는데 동일한 도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합니까? 관할 도지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관할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자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갈론에 제가 적어놨죠. 직접 설치 관리 할 수도 있고,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관계에서는 누가 할 수도 있어요? 법인이 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인데, 공동구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죠? 5개의 신도시 플러스 1개가 뭐냐면 정비구역입니다. 5개의 신도시가 어디냐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하나가 플러스 뭐라고요? 정비구역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죠, 그죠? 그럴 때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고, 공동구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설치 비용하고는 이제 항상 구분해야 될 게 밑에 있는 관리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설치 비용은요,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같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용 예정자는 어느 범위 안에서 내냐면 개별 시설, 그러니까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공동구가 없다고 하면 개별 시설인 전봇대를 세우겠죠, 그죠? 전봇대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가 됨으로써 우리가 전기통신 가스 난방을 설치하는 점용 예정자들은, 그죠? 개별 시설의 설치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 비용 범위 안에서 공동구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관리비 보시면요. 관리비는 누가 내냐면 사업 시행자가 안 냅니다. 설치 비용에는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공동 부담하는데 관리 비용은요. 쓰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점용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뭐에 비례해서 내게 되냐면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이 크면 많이 내고 작으면 작게 내고 아파트 관리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두 개 있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가 유달리 잘 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게. 그 다음에 수용 절차, 공동구 공사가 끝났으면 공동구의 위치, 도면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개별 통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공동구 관리는 아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누가 관리한다?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하는데 특광시장 군수가 바쁘니까 위탁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관리비는 면적에 비례해서 점용하는 자가 내면 됩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만듭니까? 5년마다. 조심해야 돼. 이 5년을 자꾸 여러분들 재검토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만든다는 말이고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시군계획실의 일반론에 있어가지고 요 정도가 정리되면 됩니다. 자, 단독 출제가 된다 그러면 공동구인데 나머지는 섞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설 하나를 출제해가지고 5개 지문을 만들 수가 없고요. 도시군계획시설도 지문 5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섞여야지 좋은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볼까요? 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이것도 좀 확대할까? 너무 크네. 너무 크면 부담스럽죠. 됐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타당성 검토로 나오네요. 타당성 검토는 좀 전에 이야기했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5년이고 몇 년? 3년. 그 다음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려 그러면 200만을 초과하는 거 맞죠? 근데 5개의 신도시 플러스 한 게 뭡니까? 정비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아닙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누가 관리한답니까? 국가가 관리하면 누가 합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지자체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돼야 돼. 대통령이 아니죠. 조례가 돼야 됩니다. 4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관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이 뭐야?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관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건축 제한을 하는데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 지역 용도 지관에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별표도 되게 많이 했고 객관식 지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 4번이네요.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유지관리계획을 몇 년마다 만들어요? 5년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10년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하고 15번이 매수청권, 권리구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구제 들어갈게요. 자, 도시군계획시설이 우리가 기반시설이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뭐가 되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잖아요. 그죠? 이 도시군계획시설인 상태에서 야가
야가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으로 빠져나가는데 설치를 못하고 때로는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간 방치돼야 돼요? 10년. 지목은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뭐가 발생한다? 매수청구 권리구제 문제가 생기는데 권리구제는요, 여러분 총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 하나는 매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매수를 못 해주면 토지를 마을 수 있게 한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작년에 나왔죠.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 4가지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데, 4개 중에서 여러분들 매수청구는 원래 전통 강세고, 새로 들어온 제도들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10년 어떻게 지나야 돼요? 그렇지. 무단 방치. 실시 계획 인가라든지 그와 유사 절차가 행해져서 사업이 움직임이 있으면 매정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목이 뭐인 토지? 정착물이 있으면 정착물을 뭐 한다? 포함하죠. 그리고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냐면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냐면 특광시장 군수에게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인데 특광시장 군수에게 청구를 했더니만 야가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 발행할 수 있게 한다? 채권의 발행은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발행한다? 지자체.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답이 제일 많이 됐어요. 매수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X. 매수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주공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X. 누구에게만 발행한다고요? 지자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방채예요, 지방채. 이 채권이 도시공객 시설 채권인데 지방채죠. 그래서 무슨 법을 준용해서 발행한다?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청구를 하는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토지가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누가 원래 매수했을 토지입니까?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청구하면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할까 말까를 결정해주고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매수해줘야 돼요? 2년. 매수할 때는 뭐가 원칙인데? 현금. 근데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 발행할 수가 있고 채권은 소유자가 뭐 할 때만 발행합니까? 원회에 발행합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공법에서 채권 발행할 때는요,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전부 다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일 때는 원치 않아도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채권 발행은 얼마? 2천입니다. 3천을 초과하는 금액만 발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가 몇 년? 10년. 이율은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왜 조례로 정하냐면 매수 채권을 발행하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2년 안에 내지는 6개월 안에 할까 말까를 결정해주고 2년 안에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수를 뭐 하더라? 거부하는. 돈 없어? 매수한다고 해놔놓고 2년 안에 매수를 질질 끌고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하지 않죠. 이럴 때는 권리 침해가 계속 지속적인 상태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마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죠. 어떻게 활용해요? 그렇지. 튼튼한 걸 지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3층 이하짜리 단독이나 1, 2종 건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2종에는 조심하실 거는요. 2종이 되기는 되는데 3층 이하에 2종이 되기는 되는데 그죠? 안 되는 게 있죠. 노래, 단란, 안마,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안 되는 4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돼요.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권리구제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토지만 대상으로 잡았냐면요.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답 가소는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매수정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을 수용해서 이제 만든 제도가 도시공객시설 결정구 50일부터 몇 년 지나버려서 10년이 지났어요. 지목 안 따져요, 이제는. 10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10년 안 지나대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이 들었어요. 관리기로 결정구 50일 했는데 3년이 지났거든. 그런데 에이씨, 안 하기로 했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 새만금 공항이 그죠? 공항 거의 도시공객 시설이잖아요, 그죠? 공항 설치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버렸죠. 자, 그런 게 있어. 아니 신문에 나잖아. 법원에서
법원에서 그 제동을 걸었다니까요. 새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런 경우는 사업할 필요가, 그렇게 결정이라고 그랬으면 사업 못 하잖아. 그럼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걸 가만히 놔둬야 돼. 20년 지날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돼. 빨리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은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목도 안 따지고 기간도 안 따져요. 그래서 몇 년 지나버리면 10년 지나버리면 뭘 안 따진다? 지목을 안 따지고 그다음에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10년이 지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누가 이러니까 장이 어디에다가 의회에 정례회 또는 임시에다가 보고합니다. 보고. 이때 이제 보고를 할 때 어떤 시설은 빼버리냐면 국장이 결정 고시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게 있거든요. 누가 결정했어요? 국장이 결정했어요. 그럼 누가 하기로 해서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하기로 했는데 그걸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저끼리 사바 해가지고 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는 보고할 때 보고해서 빼버려야 돼요. 이거는 빼고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 들었어요. 보고 들었으면 보고가 의회에 접수가 된다부터 며칠 안에? 90일입니다.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권고하는 서면인데 권고가 들어왔죠. 그러면 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장이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장이 시장 군수일 때 문제죠. 시장 군수는 관리 계획을 결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해제해야 돼요? 결정한 사람이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한 사람이 해제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는 관리 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장 군수일 때는 관리계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지사죠. 그래서 누가 해제해야 된다? 도지사가. 그래서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해야 되고 도지사가 이제 그때 얼마나 해제하냐면 똑같아요.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야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야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제일 많이 된 게 야입니다. 시장 군수를 넣죠. 어떻게 넣냐면요.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문제 풀이에 있어가지고 계속 나올 겁니다. 특광 시장 군수는 해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하여야 한다. OX, X. 누구 때문에 틀리냐면 특광은 맞죠? 특광은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1년에 해제를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는 직접 해제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도지사. 그렇게 해서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확 묶어가지고 문제를 던져버립니다.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이 극도로 긴장이 되고 혈압 백박 정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경험이라는 게 참 크거든요. 이게 진짜 큽니다.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감이라는 게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고 싶어도 잘 못 만들죠. 나 오늘 모의고사 치는데 동영 치는데 긴장해야 돼. 빨리 긴장 좀 해라. 혈압이 정상이 아닌다. 맥박이 정상이 아닌다. 긴장해야 돼. 절대로 긴장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돼? 실제 상황이 닥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경찰이 군인이 사격 연습을 한다니까 백발백중이야. 탁 이러면 적이 나타났거든. 적이 나타나니까 꼼짝만 이라는 거지. 꼭꼭꼭 꼼짝만 하는 순간에 그냥 팍 맞고 죽어집니다. 끝이잖아. 그게 실전이라니까, 실전. 실전에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거는요, 실력은 당연하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옮기고,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거. 뭐도 실력이냐면, 용변을 조절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용변을 조절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웃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이제 해제를 하면 되는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장이 안 해버렸어. 내 거 빼버렸어. 그럼 내 거 권리구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피해자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한테 합니까? 이방권자에게. 안 되면 누구한테? 국장.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방권자는 얼마나 해줘야 돼요? 3개월. 결정권자는 그 다음에 국장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이방권자에서 하나 체크할 거는요. 이방권자가 소유자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입안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3개월 안에 입안해야 됩니까? 여부 말려줍니까? 여부입니다. 입안해주는 게 아닙니다. 입안해주는 게 아니고 여부 할까 말까를 결정해 줍니다.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얼마나 해야 되냐면 요겁니다.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통지한 날 내지는 권고받은 날부터 얼마나 6개월 안에 이행이 돼야 된다. 이행은 6개월입니다. 이행. 요까지 여러분들 같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볼까요?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중개시를 매수증권에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채권 나왔네요. 채권만 한번 모아봤네요. 자,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채권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자체. 국가 날라가라. 채권을 발행할 때 소유자가 원해야지 발행할 수 있죠.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가 부재 부동산이랍니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채권의 만기는 몇 년? 10년.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한다? 조례, 시도가 발행하게 되죠.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의 발행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누가 발행합니까? 지자체. 그래서 무슨 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매수할 때의 전반적 절차는 뭘 준용한다? 공치법. 매수할 때는 공치법 맞습니다. 매수에 대한 전반적 절차는 공치법인데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맨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이 틀려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안에서 권리구제에 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받은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인 동물병원을 지을 수 있다. 이걸 이제 1종 건생 3층 이하짜리 1종 건생이나 2종 건생 이걸 안 내고요. 한 바퀴 문제를 갖다가 빙글 돌려버렸죠. 뭘 돌려버리냐면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짜리 동물병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동물병원이 뭐야? 그쵸. 1종입니다. 1종 건생. 동물병원, 병원이네. 의료시설이라면 안 돼. 동물병원은 300 미만이면요, 1종. 300 이상이면 2종.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원래 2종이었거든요. 규모를 안 따지고. 근데 작년에 300 미만은 1종, 300 이상은 2종.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1종이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1종이잖아. 1종이니까 상관없잖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누가 있어요? 입안권자한테 했네? 입안권자 몇 개월? 3개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소유자가 해제 신청에 대해 해제 결정을 신청한 소유자는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국장은 몇 개월 안에 그런 거 없어. 지자체장은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 빌평 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의회에서 보고가 됐어. 그러면 의회는 접수가 된 날부터 60일이 아닌데 며칠? 90일. 며칠? 90일. 며칠?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장한테 보냅니다. 장은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로서 의회로부터 해제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제 뭐네요?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도지사한테 요청해야 되겠죠. 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동물병원 201종.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통상 답이 1번에서 나오면 1번을 답을 안 찍죠. 그죠? 2, 3, 4, 5를 다 읽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죠. 그죠? 자, 16번입니다. 사학 관련해서 단계별 입행계획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단계별 입행계획 관련, 되겠습니다. 시설 한번 볼까요?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첫 단추가 뭘 만듭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정비사업은 몇 년입니까? 2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누가 수립을 하게 되냐면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싹 다. 관리 입안권자 싹 다. 원칙은 누가 되고?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뭘 포함해서 만든다?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만들게 돼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두 개로 나누죠. 1단계 집행계획은 몇 년 안에? 3년.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냐면 입안권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비행정청은 누구한테 지정을 받아야 돼요? 원사업 시행자한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비행정청이 행정처분, 권력적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피해자는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누구한테 소를 제기해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행정청이 권한을 줬잖아요. 그죠? 권한을 준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정권자한테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입니다. 비행정청 전부 다가 아니고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면적 얼마?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소재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이 시설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면 돼요. 실시계획에서는 뭐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만 아시면 됩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하고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시도 대도시한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권리구제가 오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관리계획 결정구 5시로부터 2년 지나도록 사업 수행이 없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를 아예 수립을 안 해버렸어. 사업에 의지가 없죠. 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어요. 3년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매주정권에서 어떻게 활용했어요? 튼튼. 요거는 이제 시설이 들어올 거거든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2단계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고, 즉 3년 이후에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튼튼이 아니고 임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기존 건물을 개축하거나 재축, 신축, 증축은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가설 건물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합시다. 요 가설 건물이 건축법에 가면 있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이 가설 건물을 짓고자 하면 뭘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면 안 돼요. 존치기간이 몇 년 이내? 3년 이내고 청수가 몇 층이야? 3층이야.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간성공업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분양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그 가설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내주죠. 그게 이제 건축법에 있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연결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미한 거. 자, 명칭 변경입니다. 단순하게. 그 다음에 구역 경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면적 몇 프로? 10% 미만을 바꿀 때. 그 다음에 기존의 시설에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요건 어디 가더라도 항상 현상 유지 목적으로 썼죠. 경미한 거로 봤죠. 개축, 재축, 대수선. 개축, 재축, 대수는 다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실효제도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온 지가 한 5, 6년 됐는데 드디어 시험 문제 작년 재작년부터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시계획의 실효라는 것은요, 실시계획을 관리계획 결정구 5시로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매주청근이 발생하죠. 근데 매주청근 발생 요건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시계획 인가나 그의 유사 절차가 행해지면 매주청근이 발생 안 한다고 했고, 그게 이제 재작년에 시험에 지문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 내지는 유사 절차가 행해지면 매주청구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매주청구를 갖다 막고 싶더라라고 하면 뭘 만들어 삐면 된다?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아 삐면 게임 끝나 삐입니다. 그러면 매주청구 발생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매주청구는 실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사업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사업의 움직임이 없이 또 실시 계획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걸 막기 위해서 관리계획 결정구 5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우리가 시설 사업 수행이 우리가 아직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인데 도시공개시설 결정구 5시로부터 실효가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20년. 될 때까지 사업이 안 됐고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뭐 한다? 그러면 효력을 잃는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 규정이죠. 근데 실시계획의 실효 규정이 이번에 있습니다. 도시공개시설 결정구 5시부터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으니까 뭐가 발생했어? 매수증가 발생했지. 그 이후에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지. 뭔 말입니까? 10년 지났으니까 매수증권이 발생했고 실시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수증권을 맞아 막자 이거죠. 막자. 그랬는데 5년이 지나도록 재개일 신청이 없는 거지. 그러면 5년 지난 날에 그 다음날 실시계획을 효력을 날려버린다.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치, 매수증권이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5년 지나기 전에 면적 3분의 1의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해버렸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확보했으니까 피해가 좀 줄었죠. 그죠? 이럴 때는 몇 년으로 완화시켜놨다? 7년. 3분의 1을 확보하면 7년. 그 다음에 소유권 전부를, 모든 소유권을 확보했으면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효력을 만다,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실효하고 관리계획 실효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지나면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데, 그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이때 실시계획이 실효되죠, 그죠? 효점을 쓰죠. 실효되죠. 그러면 언제? 20년 되는 날이고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고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실시계획이 실효될 때 효력을 맞아 상실해버리자.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시계획 실효하고 관리계획 실효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언제 효력을 상실한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행자 보조치가 있죠. 시설사업 절차로 들어가면 이제 타인의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는데 수용 보세요. 당의 토지 조심해야 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당의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 인접지 조심하라고 했죠. 인접지는 수용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인접은 수용은 안 됩니다. 뭐는 가능한데 사용은 되는데 수용의 객체는 4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그리고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몇 프로? 98%. 특례 2가지가 있죠.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국장한테 가서 사업 인정을 받는 게 원칙인데 특례이기 때문에 사업 인정을 안 받고도 우리가 수용의 권리가 생기죠. 언제를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죠. 그리고 재결 기간은 불복 기간입니다. 수용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불복하는 게 재결인데 언제까지 하면 되더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의 특례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작년에 나왔죠. 작년, 재작년 연속 출제. 그죠? 올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언급은 할게요. 며칠? 7일. 4기 때문에 며칠? 3일 전에 통제됩니다. 그죠? 행청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비행청은 항상 뭐 한다? 허가. 그리고 일시 사용할 때는요, 3일 전에 소유자점자 관리인에게 뭐 한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디귿을 받아야 되는데, 디귿을 받을 수 없죠. 그럼 행정청은 뭐하고? 통지하고. 그죠? 디귿이 안 되니까 행정청은 뭐 한다? 티귿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행정청은 출입할 때나 일시 사용할 때 전부 다 몽창구리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리고 해 뜨기 전이다. 해지고 나서는 누구 승낙받아야 돼요? 점유자. 그리고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타인 토지에 출입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보상은 시킨 사람이 해야 됩니까? 행위자가 합니까? 시킨 사람. 행위자가 뭐 잘못인도 시켜서 했는데, 그죠?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킨 사업 시행자 또는 누가 한다? 행정청에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해준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자 보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킨 사람이 해야 돼요. 비용 부담.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응? 지가.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지가. 그 지가가 국가면, 지자체면, 지자체가 내는 겁니다. 근데 지가 비용을 했는데 그로 해서 이익을 본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네가 이익을 봤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국장이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가서 돈 내라! 이래 얘기하면 지자체장들이 바짝 쫄아 안 쫄아? 쫄죠. 그래서 국장은 바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누구를 거쳐가야 돼? 행안부. 둘이 만나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거든요. 국무회의 할 때 보잖아. 국무회의 할 때 보잖아. 옆자리에 앉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안양에 갈 건데 이래 얘기하죠. 행안부가 가지 말고 지금 동네 시끄럽다. 좀 다음에 가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뭐 한다?
둘이 협의한다니까요. 시도가 비용을 냈죠. 그래서 이익을 본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지자체는 저끼리 바로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협의를 하는데 둘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싸움을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말립니까? 행안부. 요거는 협의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결정한다. 위에서 해주는 거죠. 그죠? 시장군수가 비용을 냈을 때도 관할이 동일하면 둘이 싸우면 누가 해주고?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누가 한다? 행안부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점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행안부. 그죠? 그리고 이익을 부담시킬 때는 전체 비용에서 얼마를 넣으면 안 돼요? 50% 넣으면 안 되고, 비용 부담을 시킬 때 4개는 부담 못 시킵니다. 뭡니까?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부담시키죠.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냈더니만 그 비용에 대해서 보조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는데 행정청일 때하고 비행정청일 때하고 누구한테 보조를 더 많이 해줍니까? 행정청한테 더 많이 해주는데 기초서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몇 프로까지? 80%. 나머지 비용은 50%. 비행정청은 얼마밖에 보조 못 받아요? 3분의 1. 그리고 보조 받을 때도 4개는 빼야 돼요. 뭐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빼고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사업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골라봐라 해랬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원칙적 수립권자는 누굽니까? 원칙적 입안권자인 누구요? 특광시장군수고 국장도에서는 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아니고 얼마? 3개월. 정비사업이면 몇 년? 2년.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가 사업 시행이 안 된 도시공객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3층의 단독이 아니고 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 정도까지만 허용되지 3층짜리 단독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매수청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민간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민간은 동의용권이 필요하죠. 면적 얼마? 3분의 1을 하고 소유하고 나왔네.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답 4번.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행정청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한 처분,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비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를 제기하면 소를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상대는 지정권자. 누구요? 권한을 준 누구요? 지정권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다 틀렸네. 그 다음에 실시객 실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실시객 고시로부터 5년 안에 재결 신청이 안 됐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난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까? 응? 실시객 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그죠? 재결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몇 년? 5년 지난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맞죠?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고시로부터 5년 지나기 전에 면적 얼마나 확보했나요? 3분의 1. 그럼 몇 년? 7년.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3번에 재결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확보했어요. 그럼 피해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실시객 고시로부터 10년 지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게 아니고 효력을 잃으면 돼? 안 돼? 안 돼. 10년 잃는 거 없어. 답 3번. 도시공객시설 결정고 고시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객이 실효됐어요. 그러면 언제 효력을 상실합니까? 20년 되는 날이고 다음 날 늦게. 20년 지난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객이 실효되면 늦게 언제? 실시객이 실효될 때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리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한번 볼까요? 갑은 누구랍니까? 행정청이랍니다. 행정청. 행정청이니까 보조받을 때 80, 50이네요. 3분의 1 알겠네. 뭐 3분의 1을 답을 만들 것 같은데, 이거, 느낌상.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하는 자다. 갑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국가지자체는 법령에 대한 소유비 3, 그래, 그럴 줄 알았어. 3분의 1이 아니라 했잖아. 보조 중개받을 때는 기초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몇 프로?
80, 나머지 비용은 50, 비행층일 때 얼마? 3분의 1. 틀렸죠. 갑이 현지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을 할 때 당의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 뭐라고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 따라해라. 내년 하기 싫으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돈 냈으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에이. 자, 갑이 부담한 비용이 기초서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이죠. 그러면 몇 프로까지 보조받아요? 80이죠. 70이 아닌데요. 국가자치는 갑의 사업에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를 조사 측량비는 보조할 수 없다. 다 틀렸죠. 5번이 맞겠네.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사업에 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주는데 이때 부담시킬 때는 몇 프로를 넘지 마라? 50%를 넘을 수가 없죠. 답은 5번이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이게 이례적입니다. 지구 단위 잘 안 내진 않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2문제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단위를 볼 때는요, 최근에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국에서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주구적의 행위전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준주구적에서 준주구적만 그래.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준주구적만 용적률이 얼마냐면 140이고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시키냐면 2배입니다. 2배. 20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꼭 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범위가 지정될 수 있는 범위가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이었거든요. 여기 한 개가 추가됐어요. 뭐가?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이건 한 3, 4년 전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역세권인데 일반 주거지역인 거지, 거기에도 고층 아파트를 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추가해 놓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보자마자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생각날 것도 없고, 골치 아프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죠. 자,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계획을 얼마나 만들어줘야 돼? 3년. 안 하면 다음날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주민이 관리객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그죠? 5개. 기지, 산업, 지구, 입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땐 조심해야 돼. 3년 아니라 몇 년? 5년 안에 계획 만드는 거 아니다. 뭘 한다? 착수해야 돼. 안 하면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실효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먼저 하거든요. 어디에 지정하냐면 꿈틀이 어디에다가 전부 또는 어디에 일부에 지정을 합니다. 자, 근데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은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정을 해야죠. 가일은 뭐라? 정택시 어디에 놀러 가는데? 공원에 놀러 가는데 정택이 몇 살이라? 10살이고 얼마짜리 공원에 가는데? 30만이고. 그 다음에 비도시에도 지정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비도시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계획관리하고 용도지구상 어디에? 개발진흥지구죠. 계획관리지역에 만약에 지정을 할 때는요,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한 비중이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돼요? 50 이상이 돼야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어디하고 어디에 된다?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일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가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이 되면 전체 지구단위 계획 면적이 10만 이하일 때는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20%. 그리고 10만에서 20만 사이면 얼마? 2만. 그리고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죠. 그럼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10% 이내 범위로 보전관리를 지정해 줘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려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3만이고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면적이 얼마? 30만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과 같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자연보전구역이라든지 학교 용지가 확보가 되어 있죠.
이럴 때는 그 용지만큼이 필요 없고 자연 보존권역이면 개발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30만이 아니고 얼마? 1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 이걸 지정할 수가 있다. 개발진흥지구도 좀 전에 봤던 계획관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즉 면적이 원칙 얼마? 3만, 아파트 연립 30만, 학교용지확보 10만, 기반세를 공급할 수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 뭐예요? 지구죠, 지구. 지구는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구는 용도지역의 부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정 용도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떤 용도지역이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도시, 외면, 아무데나 다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발진흥지구가 어떤 용도지역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돼? 계획관리. 이걸 지우면 안 된다. 잘못 지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주거개발진흥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계획관리. 산업유통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은 어디라고요? 도시 외. 주거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은 어디라고요? 도시 외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이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은요? 도시 외다. 그리고 지정이 됐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지구단위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가 들어와줘야 돼?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두 개가 포함돼야 돼요. 그 반드시 두 개가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이 뭐야? 용도 제한 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도 제한되거든요.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되든 꿈틀이 지정되든 어디에든지 어딘가가 요건을 갖춰서 지정이 되죠. 그럼 요 두 개는 반드시 뭐 된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돌아도 되고 안 돌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에 들어오는 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말할 수 있다. 세분하거나 말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법률의 범위는 손 못 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용도 구지역이 법률 범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바꿔요. 근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있더라. 주거지역은 대통령령에 전용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6개의 주거지역에서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이든지 그렇게 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되거나 세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2번 나왔습니다. 요렇게 낸 게 3번대로 낸 게 아니고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안 되잖아. 벗어났으니까. 그죠?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바꿀 수 없죠? 에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바꾸는 거는 괜찮은데 개발진흥지구가 갑자기 경관지구로 날아가면 그 법률 범위잖아. 그렇게 바꾸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석론으로 문제를 던지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강화합니까? 완화시킵니까? 완화시켜주죠. 그래서 국회법에서 완화되는 거 3개. 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에서 완화되는 거 5개. 돼지 몇 마리? 2마리가 어디 올라갔어? 높이 올라가서 어디 놀고 있다? 공개공지에서.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데, 자, 건축 제한을 다 완화시켜주죠. 그죠? 건폐율 얼마요?
용적률,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100%. 근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지에는 똑같이 완화돼요. 건폐율도, 용적률도, 그리고 높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가 없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체크하면요. 건폐율 150이나 용적률 200이 완화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이 지정됐다고 해서 건폐율 전부 다가 150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가 얼마? 15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제한에서 여러분들 요즘 시험에서 지문으로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축과 같은 공동주택 건축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간란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어디에 있는 거는 빼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개발진흥지구가 적어라. 계획관리 지역에 있으면 아파트나 연립은 적어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데 지정이 되죠. 생산관리나 농림의 산업유통 이런 거 지정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나 연립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놨습니까? 그렇죠. 이야기했지. 그죠? 알고 있다. 내가 적어 놨는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다.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데. 뭐 대충 사는 것 같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눈 뜨면 나오고, 그죠? 밤 되면 자고 이럴 것 같습니까? 우리 집 개도 안 그러는데, 진짜. 봅시다. 그 다음에 요즘 잘 내는 거,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즘 잘 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잘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요즘 잘 내니까. 요즘 치는 분들은 요즘 잘 내는 걸 봐야 되겠지? 뭐 5년 있다가 시험 칠 분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때도 중요한 게 달라지니까. 근데 요즘 시험 칠 분들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상업 업무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어디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이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서 이거는. 그리고 행위전에 완화 보시면 특례규정이 있다고 했죠? 어디에서만? 조심해야 돼. 준주구역. 그러니까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부 다가 행위전에 특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만?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얼마? 140. 높이 얼마? 200. 원래 도시에서는 그죠? 도시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높이 120인데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준주거지역은 그죠? 용적률 얼마? 140으로 별도로 줍니다. 그 다음에 높이 얼마? 200.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완화시킨 구정이라고 한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야 됩니다. 건폐율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용적률 완화 안 시켜줘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녹지나 공원에서 뭐 되거나 해제가 되든지 새로의 도시로 편입이 돼버리죠. 이럴 때는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 안 하고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용적률 완화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철거가 예상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가설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존칭기간이 몇 년 이하더라고요? 3년 이하. 그 다음에 재복구용,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 건물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면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은 얼마나 돼야 됩니까? 5만. 맞습니까? 맞죠? 몇 프로 이상? 50% 이상. 50% 이상. 그죠? 5만 했는데, 아닌데 50% 이상인데 이러면 안 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답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이죠. 위치한 경우로서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만 이상이죠. 원칙적으로 얼마? 3만. 아파트 연립 30만. 그러니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장을 결합했네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에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해서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다. 20번. 지구 단위계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 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 지구 단위계획으로 가로 구역에 따른 높이에 따른 건물 높이 10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높이 얼마? 높이 얼마? 120. 그 다음에 이번에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왔네.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140, 높이 200.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빼고입니다. 계획관리에 있는 건 빼고 아파트 못 짓는다네 이거.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연립은 계획관리를 빼고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범위이다. 3번이 옳죠. 4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에서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어야 되고 공사 기간 중에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거는 철거될 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안 맞춰도 돼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뭐 완화 규정?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폐율 아니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죠?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21번 개발행위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발행위에서는요,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는 절차. 그리고 시험은 요즘 10년 연속 어디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두 개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개발행위가 여러분 5개 나왔습니다. 5개. 작년에 5개 나왔다니까. 4개가. 밀도관리구역 나왔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왔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3개 나온 거로 내가 기억하는데, 시험 문제가 최근 들어서 개발행위 절차 파트 시험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좀 봐두셔야 되는데, 특히 허가 절차 파트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에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내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허가사항과 허용사항부터 볼게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이나 토세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건 허가받아 안 받아요? 받죠? 왜요? 그렇지. 여기에 대응되는 허용되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에? 난개발이 아닐 때. 끝. 최근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별표 100개. 지문으로 잘 뜨죠? 별표 100개. 최근 들어서 2, 3년 사이에 집중 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표 100개. 별표 100개를 어떻게 합니까? 설마 별 100개를 갖다 1개, 2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있어, 별 100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별 100 이러면 되잖아. 자, 조심해야 돼. 형질 변경이나, 설명을 조금만 들어보실래요?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하는데 지리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리산 안에서 형질 변경을 하고 토석을 채취해. 여기에서도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에 산다? 지리산이나 한라산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규제가 어디가 더 세야 돼요? 똑같아야 돼. 지리산이나 한라산이 더 세야 돼요. 여기가 더 세야 돼요. 형질 변경이나 똑같은 형질 변경인 것 같으면. 그렇죠. 지리산 더 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적용 안 해요. 행위 전에 더 센 걸 적용한다고. 더 강한 걸.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여기서는요.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우리가 배웠던 지금 배우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준용하는데 거기서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준용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센 걸 적용합니다. 더 센 놈이 오는 거예요. 센 놈.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디에서? 산림이라. 산림 안에서 임도를 설치하고. 임도가 뭔지 알죠? 임도가 뭐예요? 숲길. 사방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형질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산림연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사방사업법에 따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이 아니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지금 한 몇 년째 10년 연속으로 봄 되면 4월이나 5월이 되면 연례 행사죠. 요즘 연례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우가 쏟아지는 거. 시간당 150mm씩. 그 다음에 또 연례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4월달 봄이 되면 산불 나는 거. 산불 나는데 이 올해도 경북지방하고 충청도, 전남입니까? 난리가 났죠? 일주일 때 불이 타고 산이 전체가 그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때 그 TV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를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 임도, 그 다음에 나무를 맞아 솎아내자.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그 소나무가 뭔 역할을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잘 안 꺼진단 말입니다. 송진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종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3가지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그죠? 산림 전문가분들이 대담풀에 나와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임도를 설치하거나 형질 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단순한 개발행위로 통제하지 말고 뭐라 하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을 하죠. 그리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똑같아요. 산림 안에서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뭐에 따른다?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결론. 산에서 임도를 설치하든지, 그죠? 아니면 형질 변경하든지 토석을 채취할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산에서는 국계법에 있는 개발행위 절차를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통지합니다. 통지. 그래서 다음은 통지한다. 사업기간을 말할 때 단축. 면적 몇 프로? 5% 범위 안에서 말할 때 축소. 그 다음에 3번.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관계법령이 바뀌든지 관리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불일치가 발생했거든요. 그때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바꿀 때, 그 다음에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는 거, 이거는 3번과 4번은 지금 어디 가더라도 다 경미한 거로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를 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국회법상 도시공개획 사업이 아닌,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는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라 하더라도 무슨 사업일 때는 제외한다? 도시, 여기 나와있죠? 도시, 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도시공개획 사업이 뭐야? 그렇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등을 하죠.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까요? 21번 문제가 풀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문제는 안 틀립니다. 국회법령상 도시공개획 사업이 아닌 행위로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골라봐라.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죠.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니까 뭐가 아닌 거? 난개발이 아닌 걸 모두 골라라 이 말이죠. 그죠? 자, 들어갑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지리산 뱀사골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면 난개발이다, 아니다? 난개발 아니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본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심이 절대로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 제가 아이고 할 때 안타까움이 좀 묻어났습니까? 전혀? 전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전형적인 난개발이다.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자꾸 읽으면서 난개발이다 아니다 같이 판단으로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성이 끝나버렸어요. 건물을 설치하기 위한 정지나 포장은 뭐야? 조성이 끝났으니까 개발이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났죠? 단순하게 건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단순한 정지나 포장은 난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를 공적 목적으로 쓰네요. 난개발이 아니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 올리면 전형적인 난개발이죠. 농림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안 하고 흙을 채취하는 것은 단순한 토석의 채취니까 전형적인 뭐야? 난개발이죠.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면 그게 뭐야? 형질 변경으로서 난개발.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는 전형적인 토석의 채취 이래 되겠죠. 그래서 뭘 찾아랍니까? 난개발이 아닌 걸 찾아라고 했잖아. 난개발이 아닌 걸 뭐 두 개네. 니은하고 디귿이네. 니은하고 디귿 없네? 있네. 5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 절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절차. 개발 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절차에서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어디에 집중되냐면요.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성장관리 계획에다가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파트를 특히 꼼꼼하게 잘 봐두시고 작년에 지금 그게 4년 내리 출제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설마 또 내겠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작년에 계속 내고 있으니까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차 보시면 절차 보세요. 자, 개발허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특광시험 군수입니다. 그죠? 허가할 때 기준이 있죠.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 보시오. 나머지 얼마? 3만.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위반되면 안 되고 도시공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환경이나 기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에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인가 기준을 적용할 때 그죠? 국토공간을 몇 등분 했습니까? 3등분 해가지고 요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그죠? 무슨 용도? 또 무슨 용도? 또 무슨 용도? 자, 여기 조심하실 거는요. 시가와 용도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입니까? 주, 상, 공업지역. 그죠? 근데 유보용도지역에서 어딘지를 세 군데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공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해하는데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어딥니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냐면 생산녹지가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 생산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데 요 파트에 있어가지고 조금 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 지정할 때도요. 생산녹지에 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의 몇 프로 이하까지만 되더라? 30% 이하까지만 되게끔 그 별도 기준을 좀 두고 있어가지고 생산녹지는 별도로 관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말한다? 자연녹지 또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보존용도는 개발의 기준을 강화하죠. 보존자들하는 것 전부 다. 됐죠? 그 다음에 시가와 용도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대로 적용하죠. 그대로 적용하고. 유보 용도는 어떻게 합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차적인 부분에서 신청하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환경위기, 조건은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행 보증금을 받기도 하고, 공공은 이행 보증금 예치 안 하고, 준공검사 받을 때는 외형 변화가 있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는데 나머지는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성장관리계획 나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은 성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성장이 다 끝난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로 주상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어디에 지정하는 데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 전부 다, 관리 전부 다, 농림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어디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은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데 이게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데 자, 계획관리지역은요. 건폐율 얼마를 적용한다? 50. 계획관리 원래 건폐율 얼마인데? 40. 10% 완화되니까 50.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원래 금표율이 얼마인데? 20인데 10% 완화돼가지고 얼마? 30. 그러니까 금표율은 전부 다 10% 완화시켜줍니다. 어디는 없냐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는 없어요. 보전관리하고. 보전자는 뺍니다. 보전은 완화되는 규정에 빠져요. 그리고 용적률 완화는요, 조심해야 돼. 뭐만 완화시켜준다? 계획관리만 용적률을, 계획관리 원래 용적률이 얼마인데요? 100이죠. 근데 125%를 적용해줍니다.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용적률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이 만들어지는 방법도 한번 보실래요? 주민 연락기한이, 공락기한이 며칠입니까? 14일. 의회한테 의견을 물으면 의회는 얼마나 의견을 줘야 돼요? 60일. 협의하면 며칠? 30일. 그리고 면적 10% 이내의 병행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고, 타당성금 통해는 몇 년입니까?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많은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요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20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골라봐라.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말할 때,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근데 확장할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뭐야?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유보죠. 그래서 강화 또는 막을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맞네? 답이 2번이네. 지자체가 개발행위를 합니다. 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공공은 예치 안 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제한기는 원칙 몇 년인데? 3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계획을 만들 예정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2년. 연장할 때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해서 합의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계위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거치지 않고죠. 허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첫 단계 어디로 간다? 각각. 그래서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역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허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2개를 합한 면적이 둘 중에서도 완화된 면적을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에서 나왔네.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볼까요? 국회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주변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주상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로 지정 못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원래 금표율이 40이죠. 그래서 몇 프로? 50. 원래 용적률이 얼마? 100인데 125.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2번이 맞네요. 답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금표율 얼마? 30.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1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인데 주민은 며칠? 14일. 의회는 며칠? 60일. 그래서 이 경우 의회는 30일이 아니고 협의가 30일이죠. 의회는 며칠? 60일 됐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하나 남았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끝내고 개발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